나는 한때 에싸로 단독 객실 점유해서 살았지만 건물이 강제 인수되면서 홈리스가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인 미국에는 현재 77만 명 이상의 홈리스가 있으며 이 숫자는 2023년 이후 18% 증가했다. 급등하는 임대료와 높은 생활비로 인해 홈리스 문제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조차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제 미국에서 홈리스율이 가장 높은 10개 도시를 살펴보고 이 위기의 실제 이야기를 독수리 탐험돔에서 확인해보자. 1. 뉴욕, 꿈의 도시 속 어두운 현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뉴욕은 흔히 아메리칸 드림이 실현되는 곳으로 여겨진다. 마천루가 빼곡한 스카이라인,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세계적인 랜드마크, 그리고 활기 넘치는 예술 및 문화 현장이 가득한 이 도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을 약속하는 곳이다. 하지만 과연 이 꿈이 모두에게 열려 있을까? 도시의 화려함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실이 숨어 있다. 고급 쇼핑몰, 트렌디한 바, 그리고 북적이는 거리 뒤편에는 30만 명이 넘는 홈리스가 종이박스와 공원 벤치를 침대로 삼아 생활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뉴욕의 홈리스 인구는 무려 175% 증가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퇴거 유예 조치와 임대 지원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이 문제를 완화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종료되면서 홈리스 수는 다시 급증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 관광객과 휘황찬란한 광고판의 물결 속에서 한 남성이 고급 브랜드 매장 벽에 기대어 웅크리고 앉아있다.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는 디자이너 브랜드 옷을 입은 젊은 직장인들이 유럽 여행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고 있다.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현실이 단 몇 미터 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 한때 뉴욕의 경제 중심지였던 미드타운은 이제 텅 빈 상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관광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범죄와 안전 문제로 인해 기업들이 문을 열기를 두려워서 하기 때문이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해 수백만 달러가 배정되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2. 로스앤젤레스, 엔터테인먼트 수도가 직면한 위기. 로스앤젤레스는 할리우드 사치 그리고 명성과 동의어처럼 여겨진다. 이 도시는 야망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려함과 매력 뒤에는 점점 심각해지는 홈리스 문제가 숨겨져 있다. 2024년 홈리스 인구는 28% 증가하여 총 11,700명에 달했다. 오랫동안 홈리스의 중심지로 악명 높은 웨스키드로 지역은 여전히 인구 과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거리 곳곳에는 텐트가 끝없이 늘어서 있다. 자원이 집중된 고심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여전히 로스앤젤레스가 홈리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장소로 남아있다. 로스앤젤레스의 생활비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택 가격은 91만 2,500달러에 육박하고 임대료는 계속 치솟아마는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침실 2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월세는 2,110달러로 전국 평균보다 약 1,200달러나 비싸다. 많은 이들에게 주택 구매의 꿈은 이제 닿을 수 없는 목표가 되었다. 또한 이 도시는 자동차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이 제한적이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통체증과 높은 연료비는 주민들의 재정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홈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과 쉼터 확대 같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와 빈곤 사이의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3. 시카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는 거리의 삶. 혹독한 겨울로 악명 높은 시카고는 홈리스들에게 특히 가혹한 현실을 안겨준다. 차가운 기온과 가혹한 환경은 주거지가 없는 이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마리아 가노포로스는
지난 3년 동안 가족과 함께 임시 텐트에서 생활하며 겨울마다 얇은 담요를 덮고 추위를 견뎌야 했다. 그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이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으며 현실적인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때 번성했던 시카고의 산업 부문이 쇠퇴하면서 실업률이 증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잃게 되었다. 주택 지원 신청은 쇄도하지만 대부분 몇 개월에서 몇 년씩 대기 명단에 올라 있을 뿐이다. 시카고 시정부는 일시적인 쉼터와 주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생활비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얼어붙은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4. 라스베이거스. 화려한 불빛 속 감춰진 어두운 현실. 라스베이거스는 화려한 카지노, 고급 리조트, 그리고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하다.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수도로 알려진 이 도시는 사치와 호화로운 삶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반짝이는 불빛 뒤에는 종종 간과되는 홈리스 인구가 존재한다. 관광객들은 라스베이거스에서 화려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 도시 주민의 20%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한다. 약 1,500명의 홈리스는 거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시의 하수 시스템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어둡고 습한 공간이 임시 대피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당국은 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엄격한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한편 고급 아파트들은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세입자를 기다리며 비어 있다. 관광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된 라스베이거스 경제는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많은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렴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홈리스 인구는 갈 곳이 없어지며 결국 지하 공간이나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5. 샌디에이고, 치솟는 임대료가 거리로 내모는 사람들. 연중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으로 낙원이라 불리는 샌디에이고도 홈리스 문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임대료 상승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023년 기준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홈리스 상태에 놓여 있으며 많은 이들이 거리나 임시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샌디에이고의 임대료는 전국 평균보다 63%나 높아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지를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도시는 저렴한 컨테이너 주택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도입하며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샌디에이고의 홈리스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다. 6. 산호세 실리콘밸리의 부와 빈곤의 모순. 실리콘밸리 중심에 위치한 산호세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이다. 구글, 애플과 같은 기술 거대 기업들의 본거지로 이 도시는 기술붐과 그로 인한 막대한 부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 높은 생활비는 홈리스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산호세에서 침실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월 3,000달러에 달하며 이는 많은 근로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흥미로운 점은 산호세의 홈리스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시정부는 임대료 통제 조치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실리콘밸리의 막대한 부와 그와 대비되는 심각한 빈곤 문제는 여전히 산호세 주민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커다란 도전 과제가 되고 있다. 7. 댈러스. 홈리스를 시야에서 밀어내다. 빠르게 성장하는 비즈니스 부문과 역동적인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댈러스는 홈리스 문제에 대해 독특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도시는 다른 많은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인구 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해결책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
댈러스는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홈리스들을 더 외곽 지역으로 밀어내는 정책을 시행하며 이 문제를 일반 대중의 시야에서 가리는 방식을 택했다. 고가도로 아래와 빈 공터는 수천 명의 홈리스들에게 즉석 대피소가 되었으며 이들은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도시의 임시 쉼터는 과밀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한시적인 보호만 제공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저렴한 주택 옵션은 극히 부족하며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탓에 많은 홈리스들이 사회로 다시 통합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소나 안정적인 교통수단 없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댈러스의 홈리스들을 시야에서 밀어내려는 시도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주거비 부담, 정신 건강 문제, 그리고 중독과 같은 더 깊은 구조적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다 포괄적인 접근법이 없으면 홈리스 문제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이다. 8. 필라델피아, 홈리스와 중독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도시. 역사와 문화가 풍부한 필라델피아는 특히 켄싱턴 지역에서 점점 심각해지는 홈리스 문제에 직면해 있다. 한때 번영했던 산업 중심지였던 이곳은 이제 많은 홈리스들이 머무르는 곳이 되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독 문제와 싸우고 있다. 필라델피아의 저렴한 주택 공급은 제한적이며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빈곤과 홈리스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홈리스와 중독 문제가 맞물리면서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필라델피아는 홈리스들이 사회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과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많은 이들이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수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고립되어 있다. 시정부는 치료와 재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저렴한 주거, 의료 서비스, 그리고 고용기회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필라델피아의 홈리스와 중독 문제는 다각적인 접근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9. 피닉스, 혹독한 더위와 빈곤 속에서 살아남기.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피닉스는 홈리스들에게 극한의 도전 과제를 안겨준다. 극심한 폭염이다. 여름철이면 기온이 40°C를 넘나들며 쉼터가 없는 이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환경이 된다. 피닉스의 홈리스들은 매일같이 이런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하며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피할 곳조차 찾기 어렵다. 피닉스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 프로젝트와 이동식 의료 스테이션을 도입했지만 이는 단기적인 해결책일 뿐이다. 높은 생활비와 장기적인 주거 솔루션 부족 등 홈리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기후변화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도시의 극단적인 기온은 홈리스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책만으로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제는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실, 샌프란시스코, 기술산업의 번영과 홈리스 문제의 대조.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술 기업들이 자리 잡은 샌프란시스코는 오랫동안 부와 기회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첨단 기술 캠퍼스와 고급 주택이 즐비한 이 도시에서도 홈리스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자리 잡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생활비는 미국 내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임대료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기술 산업이 번창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주거 비용조차 감당할 수 없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샌프란시스코의 텐덜로인 지역은 홈리스 문제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거리에는 텐트가 늘어서 있고 비위생적인 환경이 만연하다. 이 도시는 기회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거리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는 이들에게는 그 명성이 무색해 보인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홈리스 증가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주택 프로젝트는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임시 쉼터나 저소득층 주택 정책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 산업의 번영과 홈리스 증가라는 극단적인 현실이 공존하면서 이 도시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들 도시에서 벌어지는 홈리스 위기는 높은 생활비, 저렴한 주택 부족, 그리고 불충분한 지원 서비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포괄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홈리스 문제는 미국 도시들의 미래를 계속해서 위협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홈리스 문제나 다른 국가의 사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